즐거운 큐시 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임명 수순, 정우영 후보자는 고심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판단에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출근길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하겠다라면서 한 말,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임명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네. 윤 대통령 앞서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 네.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임명이 되면 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이어서 이 4번 연속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는 셈입니다. 네. 이 한 후보자 임명장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 받는 대로 검찰 인사를 확정하는 한편 이 시행까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이 검찰의 주요 반부패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 이 한 후보자 기중에서 검찰 정상화가 추진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다라는 거이 너무 좀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한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일단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의회주의를 뒤집었다. 만약에 강행하면 협치는 없다는 뜻이다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엄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중 임명될 거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혀 그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청문회 이전에 비교했을 때 청문회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거를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사실 어제 시정연설할 때 여야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 강행을 하면 협치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어제는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이 팻말 사라졌어요. 네. 또 윤 대통령도 협치 얘기했어요. 처칠과 애슐리의 사례 이런 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이거 어차피 예상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에서 이미 관측했듯이 한동훈 법무는 임명 강행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 같고요. 얘기하신 대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은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문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민주당이 표결로 인준 거부 내지는 인준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법무장관을 강행할 경우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강행할 경우에 네.
민주당이 과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강대강 완전히 정면으로 부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하루 이틀 아니면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걸 위한 막후의 조율이 네.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안마다 나서서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데 네. 겉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야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의 키를 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야 전국이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보이지 않는 여야 간 물밑 조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이 거의 뭐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입장에서는 새 장관이 곧 오는 상황이거든요. 법무부 분위기 어때요? 네, 이 새 정권의 법무부가 출범을 하면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네. 이 특수통 검사들, 이 요직에 있던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대거 자천이 됐었잖아요. 네. 이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전면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이 친정권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네. 이 한동훈 후보자의 이 무혐의 결재를 수차례 미뤄왔던 의혹을 받기도 했었죠. 네.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지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인사들의 줄사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움직임들도 좀 감지되는데요.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검사의 직무수행 자격을 따져보는 심층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7년마다 받는 검사에서 직무 능력을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지난 정권에서 검찰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바 있습니다. 임 검사는 전현직 총장과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잘릴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검찰 내 성폭력을 이 고발하며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던 서지현 검사 역시 이 네. 사표를 냈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성평등, 양성평등 정책 특별자문관으로 발탁이 된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원대복귀 이 임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검사는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에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이 사표를 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유호정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 법무부 내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좀 중용이 됐었던 이런 인사들이 홀대를 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 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관측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동훈 후보자 자체가 또 기수가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례상 그 윗기수는 보통 그러면 이제 옷을 벗고 나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검찰 인사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과거에 비해서 조금 그 네. 기수 문화가 조금 완화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그냥 다 옷을 벗었습니다. 네. 검찰총장, 동기들이나 위로는 그냥 싹 옷을 벗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더라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보다 높은 게 일반적으로 관례였잖아요. 물론 네. 이제 검찰 출신이 가게 되면은. 네네.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법연수원이 27기거든요. 네. 27기인데 지금 사실 지금 지검장급이에요. 고검장도 아니고 지검장급이 지금. 그래서 사실 더 파격 인사하긴 했어요. 예. 그러면 검찰총장이 27기가 뭐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고검장들은 싹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에 있는 고검장 중에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성윤 뭐 고검장 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박성진 대검차장 뭐 24기, 조재현 부산고검장 25기, 김관정 수원고검장 26기는 뭐 이미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아까 제가 네. 얘기했듯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26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가깝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쭉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27기 안팎으로 해서 지금 임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보면은 네. 큰 폭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 인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한동훈 후보자만큼이나 또 이목이 집중되는 후보자가 또 있죠. 아까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호영 후보자, 김현 기자. 네.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마음을 이제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안 그래도 이 정호영 후보자 임명 문제 오늘 결정되나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의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이 오늘 임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히려 기자들에게 아직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 몇 명 더 있죠? 이렇게 반문하면서요. 즉답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모습만 보고서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조금 깊구나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윤 대통령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는데도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민주당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MBN 출연을 해서 네. 모든 인사 책임 대통령에게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금 또 하나의 낙마 인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 조금 위험 요소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결국 판단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다.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요.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 정호영 후보자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좀 연계하는 거 아닐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네, 일단 민주당은 당 지도부는 총리 인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당 내부에서는 이 총리는 넘어가주자 인준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좀 협조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대전,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이 총리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인준을 조금 한동훈 후보자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와 좀 연계를 해서 좀 정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 목소리 준비해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지금 복잡하죠. 부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도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니만큼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이러려면 당내에도 좀 설득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데 예.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당내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정호영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정호영 플러스 한동훈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정호영 한동훈 플러스 김현숙 후보자까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동훈.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네. 이미 국민적 그 심판에서 결격 사유로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아마 이분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민주당의 수도권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네. 이 국민의힘이 이 발목 잡기 프레임 이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목소리가 당내 소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딱 요것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간 굉장히 많은 이 변수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준의 키가 민주당에 있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크 조율 역할 얘기했는데 결국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리가 없이 정부 첫 내각이 굴러간다. 이건 정말 여러 가지로 상징성에서나 아니면 실질적인
총리의 권한과 역할에서나 삐거덕거리는 모습 이걸 피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총리는 지금 민주당 내에 이러이러한 기류가 있다고 김현 기자 설명에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아까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을 해주는 쪽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국회에서 민주당이 못마땅하지만 인준에 찬성을 하도록 가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버릴 카드는 버린다. 버린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정호영 뭐 다 지키고 싶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비서관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뭔가 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유의 인사는 윤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민첩하게라도 반응을 보여주는 게 네. 그게 다른 카드를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바로 총리 인준을 찬성을 유도하는 성의를 보이는 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결국 키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정무수석이 아마 정말 발이 부르틀 정도로 뛰어다녀야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잠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서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각, 이 3시 38분을 좀 지나가고 있죠. 지금 이 국회에선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 대통령실, 이 예전에 청와대라고 하죠. 지금 용화대, 뭐 이른바 용화대인데 대통령실을 사실 주관을 하는 어떤 상임위,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상임위가 바로 운영위인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현재 다 국회에 지금 운영위에 출석해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비서실장도 아니고요.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김형 기자. 네. 5급 총무비서관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이 논란을 좀 짚어보려면요. 윤 비서관 이 과거 검찰 근무 당시의 성비위 사건 전력과 이 자신의 시에서 이 지하철 내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장난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시에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지난 2004년에 출간한 자신의 시집에서 나온 표현인데 저희가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출근길, 이번에도 지하철을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출근길은 모습인데 뒤쫓는 일이 없어도 샌들을 재촉하면서 도망을 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만 밀어붙이는 수컷들의 염정이 그들을 띵뛰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 언뜻만 봐도 이게 좀 네. 여성을 좀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이 시에서 마찬가지로 여성을 좀 수동적이고 좀 수능적이면서 도망치는 존재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네. 때문에 다시 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윤 비서관의 시를 둘러싼 의혹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칸에 이제 여성 칸이 생기니까 이 성추행할 자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혹이지만 일단 제기가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시죠? 좋은 하루 보내시라. 마치 다른 질문을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질문을 듣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답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통령실 비서실에 이제 대통령실의 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 인원들에게 이 윤 비서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성추행 사건 자체도 10에서 20년 전 옛날 일이고 이 시집이 출간이 된 것도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인물인 윤재순 비서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에 시작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네. 이 참석하는 도중에 이제 기자들이 붙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냐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네.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영상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지금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늘 운영위에서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잠깐만 좀 늦어갖고. 그 검찰 재직 시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 그냥 빠질게요. 네. 오늘 한마디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언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게 윤재순 비서관이 조금 전에 국회 운영위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네. 질문에 대해서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국회 운영위에 일단 출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네. 만약에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이런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말을 좀 피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윤재순 비서관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약간 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 연일 이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동료들이 이 윤재순 비서관을 EDPS 음담 패설이라는 이 약자로 이렇게 줄여서 불렀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태도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다. 이 윤 비서관의 이 왜곡된 성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실로 임명을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반지성주의 아니냐. 네. 이렇게 취임사를 언급을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윤 비서관의 비서에 좀 경지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게 윤 비서관의 본인의 해명도 좀 충분히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여론도 좀 살핀 다음에 그다음에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신중론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인 입을 통한 그런 그 팩트체크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 그리고 왜 그렇게 무슨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를 하듯이 하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을 봐도 그렇고 글쎄요, 이 결국은 윤재순 비서관을 안고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어떻게 보세요? 안고 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안고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네. 후에 이제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하고 같이 일을 했던 측근들은 끝까지 같이 가는 이제 경향성이 있거든요. 믿고 쓴 사람 또 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낭만 사람들을 보면은 김인철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40년지기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게 본인이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 윤석열과 40년지기다. 약간 자가 발전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진 사퇴를 했지만 사실상 경질이었고 네.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도 사실은 측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경질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끝까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예를 들면 네. 완전 측근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시원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유우성 간첩 조작 그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임명을 논란이 했잖아요. 있었죠. 이분도 지금 옛날 수사관 시절부터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검찰총장 할 때 대검 운영 지원과장에서 살림을 다 맡았던 분이에요. 네. 그렇다 본다면 웬만하면 끌고 가려고 할 거다. 다만 너무 전국이 경색이 될 경우에는 네. 이미 정호영은 이미 사실상 버린 카드고 네. 최후의 카드로 마지막으로 만지작거릴 가능성은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 본인의 정말 측근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같이 하지만 아직은 모른다.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